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조환경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제가 맨날 기능의학 선생님들 모셔놓고 기능의학 진료나 문제점들, 환자분들 기능의학 검사 이런 것들, 질환, 병 위주로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정말 건강이야기답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예,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노을의 강균성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게 남달라요, 벌써. 그래요? 선생님들하고 완전 다르시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가수들은 인사법이 또 다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요번에 네. 오늘이라고 들었어요. 싱글 앨범 나왔죠? 내일입니다. 내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미 나왔겠지만, 네, 제가 그 솔로 앨범을 냈어요. 싱글을. 그래가지고 러브식이라는 노래인데, 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러브식, 강균성님의 솔로 싱글 앨범. 근데 원래 싱글 앨범이 내일 나오고 그러면 되게 중요한 시점 아니에요, 지금? 중요하긴 하지만 그날 방송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원 발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뜻깊은. 뜻깊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조 원장님 유튜브에서 솔로 싱글 홍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건강 콘서트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미나 할 때도 저번에 와주셔가지고 무료로 제가 그렇게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무료로 노래해주시고 멘트도 너무너무 좋은 멘트 해주셔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노래 듣고 감동 듣고 또 말씀해주시는 거 듣고 감동 듣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보자고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조 원장님 통해서 제가 정말 얻은 그 복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 그때에 그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백신을 통해서 고통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 또 이제 기능의학 관련된 또 친분 있는 의사분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조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임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고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줄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도 뇌경색을 앓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백신 맞추지 않고 저도 맞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조 원장님이세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강균성님이 워낙 담대한 것 같기도 하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게 어렵나요? 그냥 많이 바뀌었어, 그죠? 그렇죠. 이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제가 그렇죠. 의료 행위니까 사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 전에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반사회적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압박을 받아서 싫은데도 불구하고 미심쩍은데도 불구하고 옆쪽 분들이 많았었던 게 사실인데 그렇게 몰아갔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속상했던 부분들도 너무 많았는데 조 원장님께서 올려주시는 이제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이나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제가 무슨 백신 음모론자는 아니고 아직 불안정하다. 그리고 그렇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감증되지 않은 거에 비해서 또 코로나의 위험성도 또 다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것도 안 되고 유튜브에서도 다 잘리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는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원장님께 이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무슨 은혜까지. 근데 저는 그때 원장님과 대면을 해본 적은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게시물 보면서 좋아요도 누르고 또 제 주변에 이제 어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 너 그러면 닥터 조라고 있어. 조 원장님 이거 인스타그램 팔로우해. 그래서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제 지인들도 많이 팔로우를 했어요. 그렇구나. 또 인플루언서로서 영향을 주실 수 있는 위치니까 또 사람들이 듣고 믿고 따르고 또 했던 분들이 계셨구나. 제 지인들이 이제 많이 또 그렇게 해줬죠.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다 우리 조 원장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좋은 어떤 세미나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말씀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특히 오늘도 시간 내가지고 여기 지금 촬영하러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근데 제가 이거 백신 맞았냐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거보다 더 다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근데 원래 연예인들은 대체로 일반인들보다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배우가 됐든 가수가 됐든 단순히 목 관리가 아니라 몸 관리를 더 하신단 말이에요. 네. 식단도 신경 쓰고 일반인보다 훨씬 건강한 건 맞는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강균성님은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건강을 챙기세요. 젊은데 자기 몸 되게 챙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죠? 네, 안 젊습니다. 근데 어쨌든 81년생이에요. 근데 이거 동안도 타고난 동안도 이거 유전인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이 타고난 부분이 있어. 불합리하죠. 불공평하죠. 그런데 또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노화가 빨리 되고 그 노화를 더디게 하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유전자가 분명히 좋을 거야. 근데 좋은데 거기다가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완전 동안이신 이제 옆에서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동안이세요. 근데 그 건강 관리를 하는 거 네. 먼저 왜 관리를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굳이 왜 여기게 되셨는지, 이게 단순히 연예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게 너무 듣고 싶었어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건강한 게 태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떤 힘, 근력에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리고 굉장히 마른 체형이었는데, 마른 체형. 말랐지만 이제 굉장히 이소룡 같은 그런 막 갈라진 근육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약간 좀 말랑말랑한 그런. 오케이.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도 되게 좋아하지만 그 퍼포먼스를 내는 거에 한계도 있었어요. 네. 운동한 만큼 안 붙는 거죠. 안 붙어요. 누구는 막 이렇게 붙죠. 네네, 저는 안 잘 안 되는 붙고.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기 종목이나 어떤 운동을 할 때도 특출나지 않아. 특출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니까 더 채우고 싶어. 네. 욕심이네. 오히려 부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나중엔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몸 좋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마르진 않았어요. 겨우겨우 만들었어요. 진짜. 어쨌든 인간 승리 스타일. 네. 그리고 애초에 술, 담배를 좀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담배가 무슨 건강을 위해서 따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단순하게 안 시작했죠. 담배가 그냥 맛이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활발하고 좀 긍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이 술에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즐겁다. 충분히 즐겁고 재밌게 놀기 때문에. 그리고 사석에서 되게 웃기다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요? 진짜 헛소리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방송에서 4차원인데 사실 되게 웃긴 분들이잖아.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보면. 근데 저는 실제로 4차원은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4차원적이지 않고 맞아. 그냥 사람들을 웃기는 거에 많이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 사는 데까지 사면 좋겠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루를 살아도 어떤 퀄리티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중요하죠. 들었어요. 그런 가치관들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여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지금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돈만 모아서 나중에 여유가 돼서 막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퀄리티도 떨어졌는데 그때 여행 다니면 여행 다니고 싶냐는 거죠. 맞아. 네, 그냥 쉬고 싶을 거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저축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는 써야 되겠다. 이것을 좀 반반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균형. 네, 균형을. 네, 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쟤랑 사고방식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네. 사실은 진짜 불안증을 키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고에 집착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산다 이런 간단한 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현대인들이 살면서 무책임하게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네. 하지만 거기에 또 올인돼가지고 지금 안 살면 안 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 저는 책에서도 얘기했고 항상 강조하는 게 70대 때
우리가 사람들이 야, 젊을 때 되고 늙으면 다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되면 너무 아쉬워져요. 70대 때서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 지금은 사실 외모적으로나 약간 또 동안이다 노안이다 정도의 차이지 그냥 다 비슷하게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정말 팔씨름 능력부터 뭐 있잖아요. 어떤 다리에 무릎이 아파서 이미 못 걷는 분도 네. 있는 거고 퀄리티가 너무 달라지고 요즘 현대인들은 그때부터도 한 삶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경각심을 느껴가지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중풍이 왔다가 가가지고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때부터 내가 건강관리 할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너무 더디더라고요. 네, 네. 70대 80대 건강이 69세부터 시작해서 안 된다고요, 절대. 그래서 40대 적어도 늦어도 40대부터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만 되는 거지. 한 번 처진 것들이 다시 올라붙지 않는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명언이네요. 예, 그 건강도 한 번 떨어진 피부의 탄력과 마찬가지로 혈관도 한 번 조직들이 느슨해지고 혈관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회복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관리에 뭐가 있겠어요? 먹는 거랑 운동이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 꾸준히 하고. 어떻게 먹고 지내세요? 저는 근데 먹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까다롭게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까다롭진 사회생활 않아요. 다 잘 되고 네.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뭐가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어서 멀리는 지식은 하는 거 있어서. 지식은 있어서 멀리는 네. 해요. 네. 그런데 상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라고 저는 볼 수 없을 스스로 것 점수를 매길 같아요. 때. 예. 근데 그거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엄청 커요. 그래요? 왜냐면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하긴 문제인지. 그거 그렇죠. 네, 근데 알면은 조금 조심하게 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아무거나 먹더라도 나 혼자 있을 때 조금 더 건강한 거 그건 챙겨 그래요. 먹고 그때 뭘 먹어야 될지 알고 주로 건강한 거를 먹는다고 할 때는 어떤 건강한 거를 먹는다고 할 때는 채식, 일단은 육식 뭐 이런 거. 전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본 얘긴데 뭐 탄수화물의 함량이 우리의 식단의 한 40% 정도 돼야 이게 노화를 최대한 더디게 가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그거 있어요. 최근 요즘 많이 나오는 맞죠? 얘기죠.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그것도 저 본 적이 저 100% 있거든요. 동의하진 않지만 100% 동의하진 않으시군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셋을 다시 하고요. 일단은 저는 제 침, 그리고 혈액, 네. 그리고 소변, 대변 검사를 해서 제 상태, 뭐 장내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제 혈액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저한테 안 맞는 음식들은 있어요. 뭐 유제품 관련된 건 참 저랑 안 맞고 백미 네. 그리고 계란 흰자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뭐 밥을 먹는다면 최대한 잡곡밥 위주로 그리고 고기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고기는 안 맞는 게 없었어요? 다 잘 맞아요. 그래서 다행이네. 고기는 다 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바다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지금 뭐 뉴스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는 뉴스들이 있는데 중국 그 강에서 수은이랑 이런 것들 중국에서 너무 많이 배출 지금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서해 바다는 뭐 거의 초토화됐다라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생선 많이 먹은 분들 확실히 네. 이렇게 검사해 보면 중금속 검사해 보면 많이 나와요. 제가 해산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금속 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와가지고요. 지금 그거 해독하는 약 같은 거 좀 먹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들어가긴 쉬운데 나오는 게 어려워요. 진짜요? 그래서 그리고 완전히 그 차단된 상태에서 네. 더 이상 공급이 없이 내가 배출만 한다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노출돼 있잖아. 맞아요. 생선 또 먹어야 되잖아. 또 먹어야죠. 결국은 살살 먹으면서 이 배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수온이 높다는 걸 알았지 어떤 증상으로 나오는 상태는 아니잖아.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수온은 다행히.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아무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군요.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수온 검사를 잘 안 하니까 네. 이게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못 하고 피부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우울증이 심해진다든가 뭐 사소하게는 불면증부터 네.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알고 배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네. 좋아요. 뭐 기능의학 병원에서 이제 오케이. 하라고 어떤 걸 줬어요. 포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 이제 물에다가. 배변 잘하죠. 배변이요. 네. 그 배출하려면 내보내야지. 근데 두세 번 정도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왜 이렇게 두세 번씩 나오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배출. 네. 그래서 아, 이게 그만큼 내가 흡수를 못하나? 아니면 장이 짰나? 아니면 지금 장의 환경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검사 결과들은 있습니다. 영양소 그 흡수가 잘 안 될 수는 있죠. 그렇게 자주 그렇죠. 배변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제 몸이 지금 뭐 장기나 이런 것들이 간은 되게 좋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들이 안 좋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야채 당연히 먹고요. 야채도 삶은 야채도 같이 먹어요. 생야채랑 같이 다 섞어서. 네. 육류는 뭘로 드세요? 저는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가 제일 컴플릿하긴 하지. 그래요? 그리고 달걀 흰자에 지연성 알러지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단백질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유, 유단백도 그렇고, 그렇죠? 달걀 흰자의 단백질도 그렇고. 근데 사실 노른자는 괜찮을 거. 노른자는 괜찮아요. 노른자 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 지연성 알러지는 또 어떤 경우는 나오긴 나왔는데 먹어도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본인이 시도해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점수가 거의 최고치였어요. 8, 90점대고요. 약간 애매한 것들 있죠. 뭐 보리, 그리고 뭐 아몬드랑 캐시넛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예전에 검사했을 때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검사했을 때는 아몬드랑 캐시넛이 나왔어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 다시 해야겠네. 와, 아몬드랑 캐시넛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식단을 잘하려고 할 때는 이런 걸 먹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식단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은 못해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수제버거 너무 좋아하고요. 이렇게 햄버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도 좋아해요. 진짜 햄버거. 이게 콜라랑 제로 콜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햄버거 먹을 때 안 먹을 수 없잖아. 그거 먹을 때 더군다나 술도 안 드시는 분이. 근데 콜라를 먹으면 혈당 수치를 높여서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고 제로 콜라를 먹으면 또 그 인공 감미료가 우리 뇌랑 이 장에 주는 안 좋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살을 그대로 쪄요. 맞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냥 콜라, 한 번은 제로 왔다 갔다 먹어요. 근데 그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 수제버거를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매일은 안 먹죠. 그러니까 콜라도 매일 먹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음식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이걸 독극물이니까 절대 먹지 마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알려주고 그렇게 먹어내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편의점에서 매일 삼각김밥을 매일 사 먹냐. 그럼 영양 결핍될 것이고 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가끔씩 먹으면서 더군다나 운동으로 되게 많은 걸 상쇄시키잖아요. 테니스랑 뭐 웨이트랑 그런 걸 많이 하죠. 운동이 나쁜 생활 습관을 100% 커버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음식을 좀 이렇게 허투게 먹고 뭐 하는 거를 그나마 상쇄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결국 운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대사가 좋은 사람이 뭐 수제버거 가끔 먹고 햄버거 먹는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환자분들한테는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라고 얘기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또 그만큼 내 몸이 나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만큼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이게 나 이런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좀 이제 얼굴에 독소나 붓기나 이런 게 올라와요. 최근에 일단 붓죠. 안 좋은 거 좀 많이 먹었어요, 며칠. 그랬더니 오늘 약간 좀 이게 독소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붓기가 있는 붓기가 느낌? 좀 올라온 느낌. 근데 왜 그 앨범 발매하면서 되게 일이 많았나?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그러니까 이제 앨범 발매하면서 이제 그 일들을 하잖아요. 뭐 영상도 찍고 모두 하고 그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외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한번 딱 쓰면 먹는 게 갑자기 엄청 땡기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준비하고 바쁘니까 운동을 또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죠. 그만큼 운동도 많이 못하게 되고. 저도 한국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출장을 나오니까는 이 흐름이 깨지긴 해. 시차에다가 원래 하던 맨날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전혀 안 하고 있죠,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술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미국에서 이제 루틴으로 생활할 때랑 엄청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엔 너무 좋으세요. 진짜 이 체격이, 이 판이 되게 넓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판이 전 좀 작아요. 아닌데. 그 골격이. 그래서 이거를 넓히려고 정말 웨이트를 열심히 하지만 정말 잘 안 붙는데 이런 어떤 어깨, 이런 등과 이런 모든 이
정말 웨이트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게 딱 느껴지고. 다 커봤자 소용없고 그냥 그러면 얼굴도 너무 좋아 보이시고. 그리고 얼굴 작은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얼굴 작으시잖아요. 아이 무슨 어디 그리고 물도 중요하죠. 암 환자들 먹는 물 마시잖아요. 아, 그렇죠. 암 환자들이 먹는 물을 마시고 이거 광고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없고 미네랄 풍부하고 이런 것도 챙겨 드시는 이런 것도 챙겨 먹어요. 물도 챙겨 먹고 소금도 챙겨 먹고 최대한 유익균들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처음에 어디 아픈가 했어. 이걸 물을 이거 환자들 드시는 물을. 근데 이제 웬만해서 네. 물이 우리 몸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같은 돈을 내고 먹는 거면 좀 더 좋은 물을 먹는.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도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기능의학병원에서 중금속 검사하고 뭐 다른 독소들 검사하는데 사실 또 플라스틱 프탈레이트 뭐 이런 것들도 네. 검사가 있긴 있어. 근데 좀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얘들도 문제를 앞으로 많이 일으킬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강화되고 그 메시지가 잘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플라스틱도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네요. 맞아. 그런 거 아니 건강할 겁니다. 딱 봐도 건강하죠. 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네. 아무래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만 있지 않다. 매일 또 죽어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그게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죽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삶과 죽음의 그 공존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너무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건강을 챙기되 너무 과하게는 하지 않으면서 맞아. 즐길 것들은 조금씩 즐기는 약간 그런 어떤 선을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얼마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살겠다고 뭐. 네. 그것도 너무 추해 보이잖아요. 너무 집착 같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저는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아팠을 때 후회를 엄청 해요. 별거 아닌 사소한 당뇨로 신장 투석하게 돼봐요. 맞아. 끝난 거야 삶이. 네? 그리고 만약 뇌졸중이 왔다고 해요. 그건 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모든 게 다 뇌졸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한 번 통이 오면 그 다음에 제대로 못 걷고 손을 못 쓰게 되면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그렇다고요. 지금 내경색 오셔서. 네, 너무너무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노후를 걱정하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하는데 저축도 하고 하는 것처럼 건강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돈을 더 신경 쓴다니까 건강보다 가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은 정말 80세의 건강을 70세부터는 보장을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그래서 미리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게 저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에서 중간중간 계속 검사를 하고 어떤 게 좋아졌고 어떤 게 또 안 좋아졌는지를 보면서 삶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챙겨주는 어떤 영양제나 내가 마땅히 넣어야 될 것들 이렇게 또 한번 싹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증상만 가지고 또 이렇게 다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약간 셀레늄 부족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마그네슘, 아연 부족 같기도 하고 근데 검사해보면 전혀 다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엉뚱하게 뭐 비소가 높게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검사가 때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 맞춰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것까지 막 많이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딱 맞춰가지고 정확한 처방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혼 안 하셨죠? 아직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분들은 많을 텐데 본인이 그렇지 눈이 않죠. 높아서 거르다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81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다 결혼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없어요. 요즘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젊은 분들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또 너무 죄송하고 그런 그런 부분이 있죠. 너무 죄송하죠. 그런 부분들은 또 뭔가 너무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덕스러워야 돼. 뭔가 모델이 돼야 돼.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돼.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만약에 너무 낮아버리면 그게 고민이 돼요. 네. 왜냐면 어떤 최근에도 마냥 좋은 건 아니고 나이 차이가 아주 오히려 부담이다.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정도? 근데 그건 너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친구도 어떤 그런 그 관심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계속
그런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게 마음에서 계속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냥 한번 갔다 오신 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정말로. 열린 마음 내. 네, 열린 마음. 네. 자, 여러분. 진짜 많이 이게. 강윤성님 열려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 한번 갔다 오셔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신랑이에요. 술 담배 안 하지. 술 담배 안 하죠. 노래는 잘하지. 운동하지. 그리고 건강하게 먹지. 완벽한데요? 그러니까 뭐 술자리 가는 일이 없죠, 아예. 술자리 가는 일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완전 1등 신랑감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되는데. 많이 버시잖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그래요. 근데 연예인들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1% 중에 1%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돌 가수가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잘 되는 가수들은 진짜 돈을 많이 벌죠. 하지만 그 외에 우리 후배들 아이돌 가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그 모든 아이돌 가수가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심하면 몇십억씩 빚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가수. 그 회사가. 이 친구들이 투자하면서 그 기획사가 같이 진 빚이 해보려고 했는데 몇십억이에요. 그것도 그 보통이 몇십억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그 친구들 어렵고요. 또 우리가 배우분들도 또 이제 무명생활 오래 하면서 힘든 얘기 듣잖아. 정말 어렵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연예인 우리 삶이 다 힘든데 거기까지 걱정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소수다. 걱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다. 여러분, 강윤성 우리 가수님 싱글 앨범 나왔습니다. 저는 걱정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가갈 수 있게. 장가야 뭐 어떻게 해서든 상황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미국에 없어. 영어에 없어, 표현에. 진짜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30 전에 옛날에는 굿 타이밍. 30 전에 장가가 이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가는 게 맞잖아. 그게 우리 맞죠. 약간 사회가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좋은 사람 없으니까 안 간 거잖아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못 알아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때 너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 제 잘못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결혼 정년기가 한국말에는 없다라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와닿네요. 약간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 묶이게 되니까. 요즘은 너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고 이제 막 사회 문제라고 막 걱정들을 하시긴 하는데, 하지만 그 개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냥 적당히 때 돼서 결혼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지 나이가 차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 그러다 보면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밀려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고. 타협하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 지금 벌써 끝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끝나요? 아니, 뭐 무슨 얘기 더 해야 되지? 그래요? 저야 뭐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건강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해도 돼요? 그럼요, 딴 얘기도 되죠. 아니야, 그 얘기는 안 할래. 무슨 얘기인데? 이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 궁금해 하시잖아요. 순결서약한 얘기는 안 할래요.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신 강윤성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긴 시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보내드리는 걸로. 정말 원장님 한국 들어오시거나 제가 미국에 가거나 뭐 종종 이렇게 뵐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미국 한번 와요. 너무 가고 싶죠. 미국 너무 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같이 갈 여자가 없어.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환율도 좀 불리하긴 해. 오란 말을 못하긴 해.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가서 우리 원장님도 뵙고 또 미국 여행도 하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벨라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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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